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밸브의 성능을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적정한 밸브 구경 및 용량 선정. 두 번째, 컨트롤 밸브의 유량 특성. 세 번째, 시트 누설율. 네 번째는 소음 및 캐비테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한 밸브 구경 및 용량 선정입니다. 컨트롤 밸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 현장에서 온도, 압력, 유량, 습도 등을 유지하는 곳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밸브는 단순히 생각하면 유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유체가 통과하는 면적을 변화시키는 가변 오리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체 통과 면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구조는 컨트롤 밸브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며 심지어는 고무 호스를 손으로 잡아 면적을 변화시키는 것도 컨트롤 밸브로 보아도 됩니다. 핀치 밸브가 바로 앞서 설명한 밸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밸브의 개념은 간단하지만 컨트롤 밸브가 훌륭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밸브가 공정에 적용될 때 유체 양을 조절하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밸브의 성능 요소 중 첫 번째는 용량 선정입니다. 컨트롤 밸브를 제대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밸브의 유량 통과 능력인 용량입니다.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기 위해 밸브는 KV 또는 CV라는 유량 계수를 사용합니다. 용량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50mm 밸브가 가진 KV는 36입니다. 이 밸브를 100% 열어서 펌프를 돌려 20도씨의 물을 컨트롤 밸브에 통과시킵니다. 컨트롤 밸브는 오리피스이기 때문에 유체가 흐르면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 차압이 발생합니다. 차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량이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때 펌프를 통해 유량을 증가시켜 밸브 양단 간의 차압이 1버가 될 때까지 통과시킨 후 그 물을 1시간 동안 받아 유량을 측정하면 36 세제곱미터의 물이 흘렀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값은 밸브 KV가 36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압이 1버 이하의 어떤 값일 때 유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비례적으로 유량이 변화할까요? 정답은 차압에 비례하지 않고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입니다. 그럼 왜 유량은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할까요? 이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배관, 즉 넓은 면적에 흐르는 유체의 양은 밸브 오리피스, 즉 좁은 면적에 흐르는 유체의 양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리피스에서의 유체 속도는 통과 면적에 반비례하여 빨라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중 압력, 위치,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다룬 베르누이 정리를 볼 때 압력과 속도의 제곱은 등가의 항목입니다. 이 말은 유량, 즉 속도가 달라지면 압력도 달라지는데 압력은 속도의 제곱과 등가이므로 속도와 등가인 유량에 대해서는 압력의 제곱근을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량은 유량계수 곱하기 압력의 제곱근으로 계산됩니다. 유량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밸브를 100% 열고 차압이 1버가 되도록 20도의 물을 밸브에 통과시켰을 때 1시간에 통과하는 세제곱미터 단위의 물의 부피량입니다. CV는 단위가 다릅니다. 압력은 PSI, 물의 온도는 화씨 60도, 물의 유량은 GPM이며 KV와 CV 간의 변환 계수는 1.156입니다. 따라서 밸브의 용량을 정하는 것은 적절한 유량계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량계수의 정의는 간단하지만 이 유량계수를 가지고 실제 유체의 통과량을 계산할 때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액체와 같이 압력에 따른 밀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유체의 경우에는 유량 계산식이 간단하지만 스팀이나 가스와 같이 압력에 따라 밀도가 변화하는 유체는
밀도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유량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밸브 선정의 유량계수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밸브의 실제 사이즈입니다. 밸브를 출입하는 유체의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밸브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게스의 경우 밸브에서 통과 면적이 가장 좁아지는 곳인 플러그와 시트 사이에서의 속도는 최대 음속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체가 지나가는 가장 좁은 곳을 베나 컨트랙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음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압이 임계 압력 강하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임계 압력 강하는 게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밸브 2차 측 절대압력이 밸브 1차 측 절대압력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임계 압력 강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베나 컨트랙타에서 음속이 발생하여 유체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2차 측 압력 변동에 상관없이 밸브 궤도에 의해서만 유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빠른 유속으로 게스가 아닌 밀도가 높은 액체가 포함되어 지나갈 경우 플러그와 시트 사이에 심각한 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러그와 시트의 단단한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재질로 선정해야 합니다. 밸브 2차 측 출구에서의 속도가 음속의 0.3배 이하, 즉 초속 120m를 넘지 않도록 해야 소음이 밸브 이후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밸브의 크기는 밸브 2차 측 속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밸브 크기가 결정되면 그 크기의 밸브 표준 유량계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량계수를 계산하여 필요한 유량계수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밸브 궤도가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 이상의 궤도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습증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밸브 플러그와 시트의 크기를 표준 밸브보다 작게 설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반대로 밸브 궤도가 80% 이상이면 한 단계 더 큰 사이즈의 밸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컨트롤 밸브의 유량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량 특성은 컨트롤 밸브가 열리는 궤도에 따라 컨트롤 밸브가 변화시키는 유량 통과 면적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밸브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브는 유체가 흘러가는 통로인 몸체가 있으며 그 몸체의 중심부에 유체가 통과하는 면적을 조절해주는 플러그와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밸브 플러그가 아래로 내려가 시트에 맞닿으면 유체가 통과하는 면적은 완전히 닫히고 플러그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면 유체 통과 면적은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밸브의 구성 요소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닛은 밸브 몸체를 덮는 용도이며 밸브 조립이나 수리 시 플러그와 시트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열릴 수 있습니다. 보닛에는 플러그를 움직이기 위해 구동축인 스템이 외부 구동기와 연결되도록 밸브를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스템은 이 구멍을 통해 밸브 밖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 밸브 내부의 유체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통로로 유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닛 안에는 스템 실이라는 장치가 설치되어 최대한 유체가 밸브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시 플러그와 시트의 조합 트림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부위는 밸브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움직인 위치에 따라 밸브 내부의 유체 통과 구멍, 오리피스가 개방되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밸브가 열린 정도와 오리피스가 열린 정도를 연속해서 그래프에 표시하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유량 특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량 특성에서 시작점과 끝점은 동일합니다. 그 말은 시작점은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이며 끝점은 완전히 열린 상태이고 동일한 밸브가 완전히 열렸으면 유량 특성에 상관없이 열린 면적은 동일합니다. 세 가지 유량 특성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 개방형입니다. 급속 개방형은 밸브가 완전히 닫혔다가 열리기 시작하면 밸브 내부 오리피스가 급속하게 열립니다. 밸브 궤도가 20% 미만이더라도 밸브 오리피스는 50%까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0%가 열리기 전에 90% 이상의 밸브 오리피스 면적이 개방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차단 밸브에 적합한 것이며 컨트롤 밸브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러그의 모양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0에서 40% 정도의 구간에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컨트롤 밸브에 비해 비교적 열리는 길이가 짧은 스팀용 파이로트식 가마 밸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형 비례형입니다. 선형 비례형은 밸브가 열리는 정도와 밸브 오리피스가 열리는 정도가 서로 일치하여 선형의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플러그의 모양은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가 개방형입니다. 등가 개방형은 밸브가 열리는 정도와 밸브 오리피스가 열리는 정도가 저궤도에서는 완만하게 변화하며 고궤도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플러그의 모양은 두 개의 구역으로 기울기가 나누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의 종류 중 하나인 케이지 가이드 밸브의 경우 플러그의 모양이 아닌 케이지 윈도우의 모양에 따라 이러한 유량 특성이 반영됩니다. 케이지 가이드 밸브의 경우 이렇게 케이지에 뚫려있는 구멍인 윈도우를 케이지 안쪽에서 움직이는 피스톤이 얼마나 가려주느냐가 유체 통과 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케이지 윈도우의 모습이 그래프의 곡선과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량 특성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컨트롤 밸브가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트롤 밸브의 사용 목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한 제어하고자 하는 공정 변수를 설정값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공정 변수는 공정의 부하량에 따라 밸브를 통해 유체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변화하게 됩니다. 스팀을 공급하여 열교환기 출구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는 공정을 예로 들면 온수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스팀 밸브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열교환기에서 필요한 열출력을 공급할 수 없어 온수의 출구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밸브는 변화한 열출력 요구량, 즉 부하량에 맞게 이동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PID 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 변수, 즉 밸브의 궤도와 열출력 요구량, 즉 부하량과의 관계는 서로 비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량이 10% 늘어날 경우 밸브 궤도 역시 10%로 늘어나는 관계인 비례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부하량 증감과 유량 증감의 관계가 비례적이라면 밸브 궤도와 밸브 유량과의 관계는 비례적, 즉 선형 비례형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형 비례형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밸브의 유량 특성은 밸브 궤도와 부하량과의 관계도 아니고 밸브 궤도와 밸브 통과 유량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밸브 궤도와 밸브 통과 유량의 관계에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밸브의 차압이라는 추가적인 변수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유량 특성을 선택할 때는 이 차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한 유량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플로우 차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연속 제어용이 아닌 경우는 급속 개방형 유량 특성을 선택합니다. 연속 제어인 경우 부하가 변화할 때에도 밸브 차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선형 비례형을 선택하세요. 대표적인 경우는 토출 압이 일정한 펌프 시스템과 연결된 보일러 급수 밸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하가 변화할 때 차압도 같이 변화합니다. 이때는 유체가 개쓰이면서 차압 조건이 임계 압력 강화 조건인지 점검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선형 비례형을 선택합니다. 임계 압력 강화가 발생한 경우 유체 통과량은 차압에 상관없이 오직 유체 통과 면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밸브 궤도 대비 밸브 통과 유량이 선형이 될 수 있는 선형 비례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가 개방형을 선택하는 것이 밸브 궤도 대비 밸브 통과 유량을 선형화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성능 요소는 플러그와 시트 사이에서의 누설률입니다. 시트는 메탈 시트와 연질 시트로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메탈 시트를 적용하는데 이때 시트의 재질은 플러그와 같은 금속 재질을 사용합니다.
플러그와 시트는 초기 제조 시 정밀 가공을 통해 서로가 밀착하여 유체가 거의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 시간이 오래될수록 플러그와 시트 간의 접촉 및 이물질의 영향 등으로 플러그와 시트 사이의 유체가 통과할 수 있는 틈새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틈새는 플러그와 시트의 재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 눌리지 않아 메꿔지지 않으므로 유체가 이를 통해 누출됩니다. 아스메 F70-2 표준에는 시트에서의 누설률 기준이 있는데 일반 메탈 시트의 경우 누설 등급 4가 적용됩니다. 이는 밸브 전체 용량의 0.01% 이내의 누설을 허용합니다. PTFE와 같은 연질 재질을 사용하는 연질 시트의 경우 누설 등급 6이 적용되며 게스에 적용했을 때 65mm 밸브의 경우 분당 6개의 공기방울 분량 이내의 누설을 허용합니다. 누설 등급 4인 밸브 용량 0.01%의 누설은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누설되는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65mm 컨트롤 밸브가 누설 등급 4로 셀 경우 스팀의 누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양의 스팀이 누설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부하가 작거나 없을 경우 2차 측 압력이나 온도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누설을 막기 위해서는 컨트롤 밸브 외에 별도의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연질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물성의 한계로 스팀과 같은 고온의 유체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으로 스팀이 사용되는 많은 응용처가 온수를 제조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스팀의 온도는 대부분 190도씨를 넘지 않으므로 적절한 연질 재질을 적용함으로써 스팀에도 연질 시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스파이렉스 사코의 스팀 전용 연질 시트 제품인 스팀 타이트의 작동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이 2배인 하나의 밸브로 공정 제어와 차단 기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 밸브와 SP7 스마트 포지셔너를 결합하여 고객 스팀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 밸브가 닫혀 있을 때는 19바지 포화증기 압력까지 시트 누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 밸브는 정밀한 제어와 쉬운 시운전을 위해 SP7 스마트 포지셔너를 사용합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 밸브는 배관에 설치된 상태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시트로 설계되어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쉽게 분해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는 이중 수명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밸브 시트 수명을 일반 밸브의 2배로 늘려줍니다. 스파이라트롤 스팀 타이트로 고객 공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해드립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스팀 타이트는 19바지 212도씨까지의 포화증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연질 시트의 재질은 PEK입니다. 이 시트는 한 시트면이 손상되었을 경우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밸브 시트의 수명을 이론상 2배로 늘려줍니다. 스팀 타이트를 40만 번 열었다 닫는 동작을 반복한 후에 누설률을 시험한 결과 초기 성능인 누설 등급 6에 근접한 누설률을 유지하는 자체 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팀 타이트를 적용함으로 인해 수시로 밸브를 완전히 닫아야 하는 염색기, 멸균기 등과 같은 배치 응용처에 추가로 차단 밸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습기의 스팀 라인에 적용하게 되면 가습 부하가 없을 때 밸브에서의 누설로 인한 가습기 덕트 내의 결로 현상을 방지하여 곰팡이 번식과 같은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연질 시트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 메탈 시트 대비 낮은 추력의 구동기를 사용해도 누설률이 유지되므로 높은 스프링 압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구동기 작업 시 안전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능 요소는 소음 및 캐비테이션에 대한 대책입니다. 밸브에서의 소음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밸브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 진동에 의해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음입니다. 이는 밸브 구성품의 위치가 유격이 없이 잘 유지하도록 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밸브 내부에서 유체가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기체역학적 소음입니다. 부피가 팽창하는 기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난류 발생에 따른 압력 변화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보통 밸브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은 85데시벨 어쿠스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90데시벨 어쿠스틱의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영구적인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보고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이징 결과 소음이 85데시벨 어쿠스틱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체역학적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체가 통과하는 유로를 다수의 구멍으로 쪼개어 구성하는 천공 케이지를 사용합니다. 유체의 줄기가 가늘어지면 소음의 진동수가 높아져 들을 수 있는 소음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유체 줄기가 합쳐져 큰 유체 줄기가 되면 소음이 커지므로 유체가 흘러가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밸브의 유로 방향은 밸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플로우 언더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구멍이 뚫린 천공 케이지 1단당 약 5데시벨 어쿠스틱이 감소되므로 3단 천공 케이지는 약 15데시벨 어쿠스틱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음 예측은 밸브 제조사가 공급하는 사이징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천공 다단 케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더 극심한 소음에서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를 마찰에 의해 없앨 수 있는 유체 에너지 분산 트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가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꺾어지는 유로 내에서 유체의 마찰 저항이 극대화되어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분산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소음이라면 액체에서는 캐비테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캐비테이션이란 액체가 특정 온도 상태에 있을 때 밸브를 통과하면서 밸브 내부의 압력이 액체의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증기압이란 특정 온도의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도씨의 물은 1기압 이하가 되면 끓습니다. 100도씨 물의 증기압은 1기압이 됩니다. 밸브를 흘러가는 액체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속도의 변화에 따라 압력이 변화하는데 이때 속도가 가장 빠른 배나 컨트랙탈 영역에서의 압력이 액체의 증기압 이하로 떨어진다면 액체의 일부는 끓어서 기체로 변화합니다. 이 기체는 다시 압력이 회복되어 증기압을 넘게 될 때 다시 액체로 붕괴됩니다. 이러한 붕괴 과정은 보통 속도가 느려져 압력이 회복되는 밸브 트림을 지나서 발생하며 특히 외부와 접촉하여 온도가 더 낮은 금속 표면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밸브의 금속 표면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국부적인 버블의 붕괴에 따라 주변의 유체가 몰려들어와 충격이 가해지고 이에 따라 금속의 산화 피막이 파괴되며 다시 산화가 반복되면서 금속 표면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캐비테이션에 의한 손상은 사진과 같습니다. 손상 부위는 압력이 회복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밸브 내에서 최대한 베이퍼 프레셔 이상으로 압력이 유지될 수 있게 유체가 점진적으로 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캐비테이션 버블이 붕괴되는 압력 회복 영역을 최대한 밸브 내부의 빈 공간 내에 유지함으로써 캐비테이션에 의한 트림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캐비테이션 방지 트림의 유체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플로우 오버로 설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밸브를 문제없이 잘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성능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적절한 밸브 사이징을 한다. 두 번째, 적합한 유량 특성을 적용한다. 세 번째, 시트 누설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소음 및 캐비테이션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컨트롤 밸브의 성능 요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